강렬한 백색광이 눈을 찌르듯 비쳤어요. 고요한 병실 안에서 기계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이방인처럼 낯선 풍경이 머리를 맴돌았고 얇은 튜브가 몸에 달려있다는 사실만이 현실감을 안겨줬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벽들 사이로 고독이 스며들었어요. 익숙한 집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먼 기억 속에 잠겨 있었어요. 이 낯선 공간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핑 돌 정도로 밝은 흰빛에 깨어났어요. 아직 배는 아팠지만 눈꺼풀은 무거웠어요. 일어나 보려 했지만 고통이 밀려와서 멈춰야 했어요. 눈을 깜빡이고 주위를 둘러보니 방은 고요했고 부드러운 삑삑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침대 옆 작은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옆구리를 만져보니 피부에 얇은 관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오던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사람들, 제복, 그리고 소독약 냄새였어요. 그들이 도쿄대학 병원이라고 말했어요. 도쿄. 집과는 너무 멀었어요. 목이 말라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들어왔어요. 기계를 확인하고 제게 작은 컵에 물을 담아 주었어요. 얼굴은 친절했지만 바빠 보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기계의 버튼을 눌러 삑삑거림의 리듬을 바꾼 뒤 방을 나갔어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조명은 밝았고 벽은 모두 흰색이었어요. 그림 한 장, 창문 하나 없어서 방이 차갑고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도쿄에 있는 제 아파트가 그리웠어요. 가족 사진과 베를린에서 온 엽서가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어질러진 작업실도 그리웠어요. 책상마다 설계도가 가득했어요. 나중에 의사가 흰 가운과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어요. 체온을 재고 배를 부드럽게 눌렀어요. 빠른 일본어로 설명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놀란 듯이 번역 앱을 꺼내더니 영어로 궤양이 있어요. 며칠 입원해야 해요. 약을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겨우 미소 지으며 네, 알겠어요. 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는 정말 작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몇 분마다 누군가 와서 체온을 재거나 알약을 주고 갔어요. 방문은 단 1분 남짓이었어요. 저는 마치 기계처럼 측정되고 조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제 속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무섭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몇 분 후 간호사가 왔어요. 베개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금세 가져다 주고 나갔어요.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베를린이 떠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나는 신선한 빵 냄새, 퇴근 후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던 순간, 비 오는 날. 작업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종이에 선을 그리던 기억이 스며들었어요. 눈을 뜨니 문 옆 창문으로 복도가 보였어요.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고 마스크 낀 방문객들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복도 아래로는 바퀴 달린 카트가 부드럽게 딱딱 소리를 냈어요. 저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찾아왔지만 방은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침대 위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삑삑거림이 느려졌고 병원은 한층 조용해졌어요. 베개를 꼭 끌어안고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며 잠들었어요. 믿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 희망만은 꼭 붙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문 밖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스락거리는 흰 시트 위에 몸을 일으켰어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대학 친구인 박지민이었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반짝이는 눈과 따뜻한 미소가 방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솔대 어떻게 지내? 지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몸을 떨며 팔을 문질렀어요. 지민은 가방에서 얇은 빨간 리본으로 묶인 반짝이는 검은색 포장지를 꺼냈어요. 선물 가져왔어. 그녀가 말했어요. 김이야, 한국에서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몸에도 좋고 마음을 전하는 거고. 저는 포장지를 바라보며 긴장 섞인 호기심이 일었어요. 김이라고요? 한국 음식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은 종소리 같은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장만 먹어봐. 마음에 들 거야. 바로 그때 사토리카 간호사가 고개만 내밀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지민과 포장지를 번갈아 보더니 그거 허용되나요? 병원 규칙이 엄격해요. 라고 말했어요. 지민은 양손을 들어 차분히 대답했어요. 메뉴엔 없지만 김은 가볍고 자연식이어서 치료에 지장 없을 거예요. 사토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발 물러섰어요. 좋아요. 한 장만 그리고 문은 조용히 닫아야 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토 간호사는 조용히 나갔어요. 저는 지민이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여는 조심스러운 손놀림을 바라봤어요. 안에는 레이스 같은 구멍이 숭숭 뚫린 얇고 짙은 초록색 시트가 들어 있었어요. 너무 연약해 보여서 예술작품 같았어요. 자, 먹어봐. 지민이 시트를 내밀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김을 입술까지 가져갔어요. 깨물자 부드러운 바삭 소리가 났어요. 맛은 짭짤하면서도 살짝 달콤했고 바다 내음이 속삭이는 듯 했어요. 눈이 커졌어요. 맛있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지민의 미소가 더 환해졌어요. 봐? 미각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지? 저는 천천히 씹으며 가슴속 작은 에너지가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병원 음식은 밋밋했는데 이건 예상치 못한 맛의 폭발이었어요. 외로움도 조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지민은 침대 옆에 앉아 귀 기울여 물었어요. 일은 어떻게 돼가? 저는 통증이 시작되기 전 중단했던 고층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리벽과 로비를 통해 흐를 빛에 관해서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어요. 아픈 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갑자기 지민이 가방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 주었어요. 앞면에는 섬세한 벚꽃 그림이 있었어요. 카드를 열어보니 한국어와 영어로 Get well soon, my friend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한국어 문구를 천천히 읽으려 했더니 지민이 한 음절씩 도와줬어요. 얼른 나. 그녀가 말했어요. 빨리 나으라는 뜻이야.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큰 힘이 돼요. 제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그때 사토 간호사가 물 한 컵을 들고 들어왔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이제 쉬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민은 일어나며 내일 또 김이랑 같이 읽을 책 가져올게. 라고 약속했어요.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에 퍼졌어요. 이 낯선 병원에서 마침내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한 장을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서 작은 불꽃놀이 같은 바삭 소리가 울렸어요. 짭짤한 부드러운 맛이 혀 위에 퍼졌어요.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사토 간호사가 문틈에서 지켜보다가 다가왔어요. 저도 한 장 먹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작은 김 조각을 건넸어요. 그녀는 입에 넣고 씹은 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눈을 부드럽게 감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바삭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사토 간호사의 인정은 비밀 코드가 풀린 듯 했어요. 곧 2명의 다른 간호사도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게 뭐죠? 한 명이 물었어요. 김이에요. 제가 포장지를 들어 보였어요. 한국 김이요. 그들은 머뭇거리다 한 장씩 집어갔어요. 복도의 부드러운 바삭 소리와 섬세해요, 가볍네요 하는 속삭임이 가득해졌어요. 사토 간호사도 제게 한 장을 더 주었고 저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곧 청소 아주머니도 카트를 밀며 다가와 조심스레 한 장을 집었어요. 그녀도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침대 주변에는 3명의 간호사, 청소 아주머니, 지민이 함께 모여 김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계 소음은 배경음처럼 희미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토 간호사가 지민에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민이 대답했어요. 아플 때나 추울 때 늘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이 김을 씻는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사토 간호사의 어깨가 풀리는 것도 청소 아주머니가 눈을 감고 미소 짓는 것도 보였어요. 제 가슴이 조그만 담요로 감싸이는 듯 부드럽게 풀렸어요. 바로 그 순간 주치의 나카무라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의 이마는 찌푸려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손에 김 조각을 든 채 맛을 보셨죠. 그는 천천히 씻고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군요. 이런 풍경은 처음이네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침대 옆 탁자에 포장지를 내려놓으시며 규칙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병원장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저는 지민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윙크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돌아서서 함께 나눠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한 간호사가 살며시 제 팔을 잡고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방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창문 너머 도쿄의 네온사인이 여전히 보였지만 더 이상 멀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희망의 작은 불빛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김을 3장이나 먹었어요. 한 입마다 맛 이상의 것을 얻었어요. 연결감이었어요. 저는 한결 가볍고 강해지고 낯선 이 병원에서 마침내 진짜 집처럼 느꼈어요. 지민은 빈 포장지를 모아 반짝이는 검은 봉지에 가지런히 묶었어요. 내일은 김치도 가져올게 준비됐지?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준비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간호사들이 하나둘 나간 뒤 저는 베개에 기대어 누웠어요. 가슴속에 따뜻함이 번졌어요. 눈을 감고 베를린의 차가운 아침과 따뜻한 빵집을 떠올렸지만 이 작은 방과 새 친구들의 친절도 함께 떠올랐어요. 그 순간 낯선 병원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작은 선물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 스테이션의 부드러운 삑삑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커튼 사이로 햇빛이 바닥에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탁자 위 반짝이는 검은 봉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 식품안전 담당 마유미 씨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곧게 다문 채였어요.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며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 정책상 허용되지 않아요. 저는 똑바로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게 그냥 김인데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유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어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안전하고 승인된 것만 허용돼요. 예외는 없어요. 그때 주치의 나카무라 케니치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깔끔한 가운과 친절한 눈빛으로 탁자 위 빈 봉지를 살펴보셨어요. 직원들과 환자들이 이 한국 김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가 차분히 말했어요. 위안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 볼만해요. 마유미 씨는 팔짱을 풀지 않고 선생님, 영양성분 표시, 안전검사 등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손을 들어 말씀을 끊으셨죠. 물론이죠. 하지만 작은 위안도 중요해요. 정보를 수집해 봅시다.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안정적이었어요. 마유미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전 지민과 저는 간호 스테이션 작은 테이블에 앉아 2가지 질문이 적힌 설문지를 펼쳤어요. 김을 먹고 기분이 어땠나요? 와 다시 먹어보고 싶나요? 웃는 얼굴, 차분한 얼굴, 변화 없음 얼굴로 표시하는 단순한 척도였어요. 간호사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둘씩 지나가며 답을 적었어요. 환자들도 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몇몇은 휠체어를 끌고 와 설문에 참여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이 도움이 됐나요? 라고 물었어요. 정오쯤 저희는 30장의 답변을 모았어요. 지민이 표시를 세는 동안 저는 숨을 죽였어요. 92%가 행복하거나 차분해졌다고 표시했어요. 2분만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나카무라 선생님의 사무실에 모였어요. 저는 클립보드를 꼭 쥐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유미 씨는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지민이 자료를 선생님께 건네드렸어요. 선생님은 살펴보시더니 이마를 찡그리다 이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수치는 인상적이네요. 그가 마유미 씨를 보며 말했어요. 작은 간식이 이렇게 큰 효과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마유미 씨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풀었어요. 일주일간 시범 운영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허용합시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안전점검을 병행하는 일주일 시범 그 후 결정합시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떨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얼른 자리에서 뛰어나가 앉고 싶었지만 대신 조용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민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사토 간호사도 몰래 들어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마유미 씨조차 작은 미소를 보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도쿄의 이른 아침 소음. 차 엔진 소리, 새소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들어왔어요. 저는 창턱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저는 단순한 환자 번호가 아니었어요. 저를 듣고 저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낯선 병원에서 작지만 따뜻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장의 김으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로비를 내려다보았어요. 입구 옆에는 작은 카트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판에 연한 초록 글씨로 시위드 코너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엔 한국 김으로 작은 위안 가져가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전 중반 저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레 복도를 걸어 내려갔어요. 카트는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나무 선반 2개에는 긴 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투명 포장으로 초록빛이 선명하게 비쳤어요. 작은 접시 위에는 봉지가 뜯어진 샘플이 물을 담을 종이컵도 쌓여 있었어요. 처음엔 3사람만 머물렀어요. 한 간호사는 봉지를 집어 라벨을 살펴보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휠체어 환자는 김을 집어들고 미소 지으며 떠났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건축가가 첫 작품을 보는 듯 가슴이 벅찼어요. 해가 높이 떠오르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휴식 중인 간호사들은 카트 주위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참기름 맛이 제일 좋아요. 정말 가볍네요. 웃음소리가 복도에 따뜻하게 울렸어요. 청소 직원들도 카트를 멈추고 김을 집어갔어요. 2명의 방문객 할머니와 손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소녀는 김을 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한번 먹어봐. 라고 권했어요. 소녀는 한 장을 베어 물고 킥킥 웃으며 감자칩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도 웃으며 그의 손을 살짝 토닥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앞으로 다가가 마음에 드나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 병원이 집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나카무라 선생님이 지나가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지민도 옆에서 봉지를 보충하며 조용히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카트는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였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이 되고 방문 시간이 끝나자 저는 로비로 다시 내려갔어요. 조명이 어두워진 가운데 카트가 홀로 서 있었어요. 마유미 씨가 모퉁이를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위아래를 살펴보다 카트 앞에 다가왔어요. 봉지를 하나 집어 뜯고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어요. 눈을 감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다가 다가갔어요. 마유미 씨는 놀란 듯 하다가 얼굴을 붉히며 죄송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감사해요. 시도해 주셔서 기뻐요. 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위드 코너는 매일 매진됐어요. 간호사와 환자들이 줄을 섰고 의사들도 바쁜 와중에 봉지를 챙겼어요. 지민과 저는 매일 아침 빈 포장지를 트로피처럼 세웠어요. 마유미 씨는 나카무라 선생님께 와서 잘못 생각했어요. 이 김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더 많은 주문을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래 로비의 부드러운 웅성거림을 들었어요. 카트는 치워졌지만 여운은 남아 있었어요. 이 낯선 병원에서 우리는 작은 위안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바삭하고 짭짤한 한 장의 김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다음 날 저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을 떠나기 전에 뭔가 돌려주고 싶었어요. 전날 나카무라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멋진 아이디어예요.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민과 함께 병원 라운지에 문화교류 시간을 마련했어요. 조용하고 한가한 수요일 오후로 정했어요.
밝은색 종이에 지구본 그림과 여러 나라 간식이 그려진 간단한 전단지를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붙였어요. 첫 수요일 저는 일찍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지민과 저는 긴 봉지 상자와 작은 소품들을 들고 왔어요. 작은 한국 국기와 명절 사진이 담긴 책이었어요. 낮은 탁자 위에 참기름 맛, 기본 맛, 매운맛 세 종류의 김과 물컵, 냅킨을 깔았어요. 2시가 되자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사토 리카 간호사, 무릎 수술 환자, 의사 한 분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금세 6명이 모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첫 번째 문화 교류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한국이에요. 지민이 작은 책을 들어 밝은 등불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추석이에요.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이에요. 가족들이 모여 감사 인사를 해요. 송편도 만들고 놀이도 해요. 환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재밌어 보여요.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저는 긴 봉지를 돌리며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달라요. 라고 했어요. 모두 한 장씩 베어 물었어요. 부드러운 바삭 소리와 함께 행복한 속삭임이 퍼졌어요. 한 간호사가 눈을 감고 따뜻한 포옹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지민이 한국어 단어 2개를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은 헐로, 감사해요는 GOMAWO예요. 모두 함께 따라했어요. 어색한 목소리가 섞여 웃음이 터졌어요. 일본 환자분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문화 정말 흥미로워요. 라고 말했어요. 중국 간호사가 가방에서 말린 망고를 꺼냈어요. 이건 제 고향 과일이에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망고를 돌리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호주 방문객도 캥거루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라운지가 더 이상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어요. 1시간이 끝나자 함께 치우고 손을 흔들며 헤어졌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떠나기 전날 직원들이 로비에 모였어요. 마유미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김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사진이 담긴 작은 앨범을 건네주었어요. 지민은 눈가를 훔치며 손을 흔들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앨범을 열어보았어요. 환한 얼굴의 환자들, 알록달록한 간식 모두가 안녕을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한국은 정말 멋져요. 제 가슴속에 작은 김 한 장, 작은 선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를 간직한 채 비행기는 이륙했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